어제 네네. 어제 왕십리 그러니까 중동 성동갑 출마를 공언했던 임종석 그 전 의원 실장이 네. 컷오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마디가 거기서 저는 왕십리 유세를 오늘 저녁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때부터 6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예. 많은 방송들이 막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막 예.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마치 임종석 씨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세요. 네, 네, 네. 송갑석, 네. 홍영표, 네. 윤영찬. 네. 지금 정말로 완전히 찬밥 신세된 사람들이 다 저기를 모이고 있거든요. 예, 참고로 저 홍영표 씨는 오늘 아침에 컷오프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 컷오프 된 사람 명단이 또 나왔는데요. 홍영표 컷오프 되고 이 자리에 박선원과 이동주가 이제 박선원 씨는 국정원 제 3차장, 2차장, 3차장? 박선원 3차장. 예, 3차장 했던 예. 사람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동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여기도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상황실장을 했었던 그렇죠. 국정상황실장 했었던 기동민 컷오프, 안민석 컷오프 이렇게 됐습니다. 안민석은 뭐 사실 음모론의 종말 하수처리장이다. 저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고 예, 예. 있는데 그때 300조서를 제기했었죠. 맞습니다. 예. 저런 사람인데 어저께 저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 임종석 씨가 탈당을 할 것이다 하는 일부의 예상이 있었지만 탈당 아니고 내가 왜 나가? 네. 나는 안 나가. 그렇죠. 다시 제고해 주세요. 다시 라고 제고해 요구를 주세요. 하면서 지금 왕십리에서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유세를 그렇습니다. 빙자한 항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저거를 언론에서는 왕십리 반란이다. 이렇게 네.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란인 게 네. 저기서 끝까지 버티면서 네. 저렇게 구심점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왕십리 상황이 그리고 왕십리가 또 한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양대가 있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한양대, 바로 예, 한양대 한양대 출신이고 출신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구청장 그리고 저기 의원이었던 홍익표 네. 홍익표도 또 자기 직계 후배잖아요. 맞습니다. 한양대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예. 임종석은 저기 왕십리 쪽 성동갑에서 어떻게 뭐라고 할까 저렇게 그럼요. 내려면은 뭔가 수긍할 수 있는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없이 그냥 나가 이러니까 반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임종석이 22대 국회의원 깜이냐 이거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임종석이 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뭐 의정 활동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엄밀한 성적표를 만들어서 임종석을 컷오프 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재명 사천의 맥락에서 떨어진 그렇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보수에서도 야, 저 선거 재밌는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그렇죠. 없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임종석 대신에 누굴 저 이수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수진은 방금 컷오프 됐다고 하는 기동민과 같이 네. 같은 건으로 지금 저기 네. 뇌물수레로 맞습니다. 뭐 기동민은 뭐 양복도 있고 뭐 네. 그걸로 조사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은 건인데 한 명은 성동갑에다가 공천을 해버리고 네. 한 명은 컷오프 시키니까 네. 누구도 지금 수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네. 공천 파동이죠.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공천 파동 때문에 네.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 국힘이 공천을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서 네. 저희한테 약간 고마웠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사실 민주당을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은 네. 아닌데 저희가 평론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저런 식으로 공천하는 거는 나중에 내분을 불러일으켜서 완전히 이 선거를 아까 뭐 백석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백석 이하로 홍문호. 이제 엄경영 씨가 얘기했는데 백석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 이유를 파고 거슬러 가면 저기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임종석의 공천 파동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뭐 친문을 드러낸다, 네. 친노를 드러낸다, 뭐 혹은 뭐 DJ 팔을 드러낸다 여러 네. 가지 이제 뭐 팔을 드러내는 거는 총선을 빌미로 해갖고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이번 건이 유난히 더 잡음이 많고 반발력이 강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원님은? 이번에 제일 반발력이 크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방탄이에요. 네. 이재명 방탄에 너무 이제 설득 없이 협의 네. 없이 독주하는 게 네. 가장 큰 이제 이번 지금 파동의 네. 원인인 거고 이게 지금 정세균, 김부겸 의원들도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다 일렀어요. 맞습니다. 네, 전혀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지금 문재인 측하고도 아마 소통하고 있을 건데 네. 지금 특히 조국하고 임종석
이 둘이 붙어서 아마 문재인과 함께 우리가 언제 한번 나설 것이냐 네. 메시지 한번 내자. 네. 우리 네. 문재인 친문들 세력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오로지 이재명 당을 만들고 방탄을 하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좀 지지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작된 게 그 리서치 DNA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역별로 누가 과연 될 만한가 안 된가 조사를 한 그거를 네네. 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 설득하는 데서 그 불합리한 게 발견돼가지고 그렇죠. 예. 문국진 전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럼 그걸 투명하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보여주겠다. 그 당신들이 이렇게 의심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다. 보여주겠다 해놓고는 바로 다음날 말을 바꿨어요. 아, 못 보여준다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공관위원장이 보여준다고 했다가 못 보여준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컷오프. 자, 3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컷오프 성적 받은 사람들이 근데 성적표라도 봅시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나왔는지 봅시다 하는데 한 명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제가 이것 때문에 경선 여론조사하는 룰을 찾아봤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도 지금 컷오프들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힘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힘도 공관위원들은